자, HLB가 많이 좀 지지부진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엄연히 아직은 박스권에 있어요. 물론 박스권을 탈출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여전히 탈출을 못하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장기적인 지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특히 20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잘 있어요. HLB를 이해할 때는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섹터, 2차전지가 됐든 뭐 자동차, 전기차가 됐든 간에 반도체가 됐든 간에 OLED가 됐든 간에 어떤 섹터든 모든 섹터는 단기 테마 빼고 그러니까 뭐 지금 구제역 생기는 바람에 동물 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죠. 이런 거 빼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히 HLB가 지수 영향을 좀 받는 편이죠. 자, 보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지수 차트인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이 멤버방에서 얘기해드렸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지수든 간에 지수든 종목이든 섹터든 상관없어요. 일단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수급이 깨지는 거죠. 주식은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수급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수급 매매에 도움이 되고자 재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통해서 수급을 판단하고 그 수급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개월 선을 깬다는 건 추세를 깨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5개월 선이 806p, 807p, 즉 800p니까 800p를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안 깼어요, 어제. 일봉에서 기가 막히게 어제 얼마 찍었냐면 806p 찍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어제 저점을 깨게 되면 우리나라 추세가 깨져요. 코닥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대 800p를 깨지 않아야 되고 800p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부터 만약에 지수가 돌아나가 있어갈 때 HLB는 반드시 같이 돌아나가 줘야 좋겠죠. 자,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주선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도 뭐 박스권에 있어요. 뭐 리버스 라립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죠. 자, 올라가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스권에 있고 이 친구가 4만 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4만 원대 이하로 잘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렇게 갇혀 있긴 한데 희망의 밀림 이런 데 올 수는 있어요. 특별한 악재가 없이 특별한 이슈가 없이 밀린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근거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죠. 엘생도 완전히 박스권이야. 걸었어요. 제가 그냥 박스권이에요. 어차피 뚫어줘야 날라가요. 박스권 이때 변곡점 책 고점 가격이 11,800원대니까 12,000원대를 뚫어줘야지만 그 이상 날아간다 보시면 되고 박스권 하단에 다시 오게 되면 역시나 12,100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정석이에요. 정석.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생각하시면 되고 LG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박스권을 탈출한 애가 LG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위에 있고 월봉 20개선의 매물대까지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장주가 될 거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의 추세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중기적인 추세인데 중기적으로 5주선을 잘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종가상 5주선을 깬 적이 없죠. 즉 이쁘게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을 탈출해줬고 제가 꼬리를 선 하나 걸었는데 어제도 정확하게 꼬리 찍고 나왔죠. 지금부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21선이에요. 오늘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HLB 제약은 원래 HLB가 앞으로 대장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LG가 대장주가 될 것 같은 흐름이 제일 좋은 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L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너무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이런 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LTE도 겁내지 말고 HLB 글로벌도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HLB 글로벌도 지금부터는 잘 모아나가시는 게 맞아요.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 LG, LTE, HLB 글로벌, A17 바이오스텍까지 다 좋아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사실 HLB 바이오스텍은 예전에 노터스죠. 동물 바이오 임상 수탁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HLB 영향을 못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최저점인 3,95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 주봉에서 옷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자, 셀트리온 그룹들을 잘 보셔야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위에 있고 특히나 20개선까지 뚫어주게 되면 장기적인 추세 전환 턴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수급 주선인 60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즉
수급이 좋아진 거죠. 일봉에서도 박스권 탈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 특히 241선 위에 올라타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빠른데, 셀트리온 제약가 제일 빠른 두 개가 어머니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죠. 앞으로도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벌써 23년도 3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쫙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됩니다. 주봉에서도 5선조차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지금 딱 5개선만 깨면 되고 20개선 돌파해주는 순간 완벽히 추세가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애가 60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찍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주 잘 보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코작 시총, 제약주의 시총 5위를 차지하는 건 HLB 그룹주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살아나면 제약주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강보가 나쁘지 않다,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 특징주를 몇 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가 주봉에서 5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좀 그립거든요. 아직은 못 뚫려놓고 있죠. 회복해줄 때 사신 게 낫고, 엄연히 재무가 튼튼한 친구는 아니에요. 피플바이오는 정확하게 이 공간에서 보시면 돼.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날도 순간 9% 갔고, 이날은 뭐 거의 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죠. 앞으로도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띠락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이전 바닥인 저점 기준으로 1600원대 이런 데를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튜스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아직은 박스권 하단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박스권이에요. 물론 5개선 깨면 더 밀리긴 했는데, 제가 이런 데 높은 데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삼진제약도 박스권 하단이고, 이셀지스 같은 경우도 월봉 바닥권이죠.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소록수가 있거든요. 제약주는 아닌데 소록수가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록수가 상한가를 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를 중요하게 받으면 결국은 240선 밑에서 누군가가 대량거래를 터트리는 종목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얘네들이야. 지금 저 종목이 대량거래 커 보이지만 앞전에 대량거래가 빵 터졌고 또 들어왔고 또 들어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소록수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냥 믿고 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갔죠. 날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데서 주식을 사놓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 근데 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 되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240에서 밑에 있는 종목이 좋진 않아요. 이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져야 되고, 그 대량거래 터지는 이유가 반드시 이 회사가 미래의 가치가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미래 가치가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성장주죠. 실적으로 올라가긴 좀 한계가 있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티팜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옵티팜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굳이 옵티팜을 제가 알려드린 여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딱 5일선 깨지 않은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멤버님들은 이따 만나 뵈야죠. 우리 멤버님들이 조금 요새 이제 시장이 좀 좀 이렇게 어려워서 힘들한데, 사실은 제가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자, 제일 처음 홈에 가시면 멤버십 코너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 썸네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거 다 여기서 예전에 다 얘기한 종목이에요. 네, 여기는 종목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150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선택도 본인이 하게끔 제가 하거든요. 제가 종목을 찝어드리거나 알려줄 리딩방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한전선 영업위기라든가 이렇게 뭐 구제역 발생 얘기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그러면 8시 30분에 멤버님들하고 저걸 만나가지고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8시 30분에 뵐 수 있는 걸로 하고, 상명란님, 저희들은 제가 다 대체적으로 절대 제 전화번호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일 없고, 카톡방 리딩방 아예 안 해요. 저는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지금도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100배 올라가면 10배 올라, 이런 사람들 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자기나 사지 뭐하러 오픈해, 그죠? 그래서 전 리딩방도 사실은 좀 뭐 잘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전 못하니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으면서까지 리딩방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수익을 그게 하시는 분들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죠. 저는 단지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멤버방 수익률이 작진 않아요. 웬만한 엄청나게 비싼 리딩 방보다 훨씬 날걸요. 그래야 3만 원이에요. 자, 한 달에 학원비도 안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방이라는 거죠.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가입 누르시면 저절로 진행하시면 잘 진행이 되고,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주위에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하더라고요. 이거 물어보면 아마 쉽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너무 주식에만 이렇게 몰려있지 말고 저희 채널 안 급하니까, 우리 수익이 안 급하죠. 여유스럽게 산책도 하고, 또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주식은 투자하기 때문에 저절로 수익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멤버님 8시 30분에 뵐게요.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